윤회는 만취한 상태에서도 연애 중 세종의 질문에 옛 고사를 줄줄 읊으면서 정확하게 답하여 결국 세종도 참으로 천재라며 글별과 술별이 모여 어진이를 낳았다 라고 감탄하였다고 한다. 세종대의 술고래 청향당 윤회편입니다. 1380년 고려 우왕 때 태어나서 1436년 세종 때까지 56세를 살았다. 윤회는 전라도 고창에서 조선 개국 공신이었던 윤소종의 아들로 태어났다. 본가는 무송이다. 그의 아버지 윤소종은 조준, 정도전 등과 더불어 이성계의 최측근의 한 사람으로 이성계를 도와 조선 왕조를 창건하는 데 공을 세웠다. 윤회는 아버지 윤소종에게서 글을 배우다가 후에 아버지의 친구들인 정도전과 하륜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다. 그는 어려서부터 기억력이 좋고 총명하였으며 10살 때 이미 통강 강목을 외울 정도였다고 한다. 21세인 1401년 정강문과 을과에 3등으로 급자하여 사제감 직장을 지냈다. 이때의 시험 감독관이 스승인 하륜이었다고 한다. 이후 응봉사 녹사로 있던 중 명나라에서 사신이 오자 사신관에 뽑혀 기록을 맡다가 술에 취해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탄핵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다. 26세인 1406년 병조 자랑이 되었는데 걸문을 지키던 수문갑사 이문이 윤회가 거느리고 가던 서리 3인을 걸문에서 제지하자 윤회는 갑사 이분과 싸운 후 병조로 데리고 가서 이분에게 곤장 50대를 때렸다. 태종은 윤회가 수문갑사를 마음대로 때렸다고 하여 그를 옥에 가두었으나 이틀 뒤 풀어주고 복직시켜 주었다. 이후 윤회는 이조 자랑, 이조 정랑, 여조 정랑 등을 지냈다. 30세인 1410년 기주관이 되어 조말생 등과 함께 태조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37세인 1417년 승정원의 대원이 되어 왕을 보좌하였다. 이때 태종은 그의 학문과 재질을 높이 평가하여 병조 참의로 승진시켰다. 이 당시 그는 충녕대군 측근의 한 사람으로 활동하였다. 38세인 1418년 세종이 즉위하자 동부대원이 되었다. 이후 우부대원, 참창관으로 경연에 참여하였다. 이후 왕명의 출락과 지방간 전송, 태종과 세종 사이의 문서 전달과 소통을 담당하였고 오래도록 경연에 참여하면서 대양연의 등을 강론하였다. 윤회는 또한 태종의 측근으로 있으면서 태종이 사망할 때까지 태종의 매사냥 수행 및 태종의 군사훈련 감독 등을 수행하여 태종은 그를 총애하였다. 40세인 1420년 술에 취한 채로 종묘에 고명했다가 사헌부의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그가 술로 인해 여러 차례 무리를 일으켜 비난과 탄핵 여론이 거세지자 태종이 그에게 조정에서 하사하는 술 외에는 먹지 말라고 하였다. 윤회는 실력이 있는 사람은 출신 배경과 적서 차별을 두지 않고 등용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상황 태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2세인 1422년 집현전 부작이 되었고 이후 동기총재, 동지경련, 예문관 제약 등을 지냈다. 44세인 1424년 가정대부로 승진하였고 태종실록과 정조실록 편찬에 참여하였고 스승이었던 정도전이 편찬하려던 고려사를 다시 개정하였다. 그의 태종의 딸 정성공주가 20세로 죽자 왕명을 받아 정성공주의 묘지명을 지었다. 47세인 1427년 예문관 제학으로 있을 때 불교, 무속신앙 등이 그 왕들의 미신을 조장한다며 이를 배척할 것을 건의하여 성사시켰다. 52세인 1432년 맹사성 등과 함께 팔도 지리지를 편찬하였다. 54세인 1434년 병주판사를 거쳐 예문관 대작이 되었고 자치통감 훈의의 편찬을 주도하였다. 1436년 가음후유증으로 인한 중풍으로 사망하였다. 향년 56세였다. 그가 죽자 세종은 조회를 일주일간 정지하고 조문하고 부위를 내렸으며 문도라는 시호를 내렸다. 윤회는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여 술로 인해 여러 차례 무리를 일으키고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그의 학문과 재주를 아끼던 세종은 그에게 석잔 이상의 술은 절대로 마시지 말라고 어명을 내렸다. 윤회는 처음에는 어명을 지켰지만 얼마 못 가 술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 대형 녹그릇을 만들어 술을 마셨다고 한다. 세종은 윤회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김종서에게 윤회 술 좀 덜 먹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였다. 윤회는 만취한 상태에서도 연애 중 세종의 질문에 옛 고사를 줄줄 읊으면서 정확하게 답하여 결국 세종도 참으로 천재라며 글별과 술별이 모여 어진이를 낳았다 라고 감탄하였다고 한다. 동시대의 사람으로 윤회와 같이 술 마시던 남수문과 성종대의 손순효, 선조때의 송광정철 역시 술고래들로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다.
유명한 일화인 거위와 구슬의 주인공이 윤회이다. 윤회가 한 주막에 들러 투숙을 원했으나 방이 없어 할 수 없이 마당에 앉아 있었는데 주인집 아이가 진주를 가지고 놀다 땅에 떨어뜨렸다. 마침 거위가 그것을 삼켜버렸는데 주인은 진주를 찾지 못하자 윤회를 의심하고 그를 꽁꽁 묶어놓고 이튿날 관하로 데려갈 작정이었다. 윤회는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순순히 묶이면서 저 거위를 자기 옆에 메어 놓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튿날 관하로 데리고 가려 하자 윤회는 먼저 거위의 똥부터 살펴보라고 하였고 거기에서 진주가 나왔다. 주인은 윤회를 풀어주면서 왜 진작에 거위가 삼켰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하자 윤회는 그러면 거위의 배를 갈라서 진주를 찾으려 하지 않았겠냐 그러면 진주는 금방 찾았겠지만 거위는 죽었을 것이라면서 거위를 죽이지 않기 위해 치욕을 견뎠다고 답했다고 한다. 윤회는 태종, 세종의 지극한 신뢰와 사랑을 받았으며 세종대의 청백리이자 명재상이자 대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한때 병조판서에 임명된 적도 있었지만 주로 집현전과 예문 출주관에서 예문관 제학, 대제학과 같은 문신으로 주로 있었다. 윤회는 성품이 너그러웠다고 하며 상황 태종과 세종 사이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공이 컸고 세종과는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했다고 한다. 그는 뛰어난 학식을 바탕으로 세종시대 편찬에도 많은 관여를 했는데 고려사, 팔도지리지, 자치통감 훈위, 상강행실, 태종실록, 태조실록 등 당대의 많은 책들이 그의 손을 거쳐갔다. 그의 문화에 출입하며 배운 청년 중에는 신숙주가 있었는데 신숙주의 성실성과 재능을 알아본 그는 자신의 아들 윤경련의 딸을 신숙주에게 시집보냈다. 지금까지 청량당 윤회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